통성명, 악수, 호흡, 그 다음은 그리움인 모양이요. 까마귀 여신입니다. 테슬라는 어찌 끊어내는 것이요? 제8편 그리움 편입니다. 테슬라 시리즈를 정말 오랜만에 업로드를 하는데 그간 많은 일이 있었어요. 먼저 제 계좌 먼저 보고 가시죠. 테슬라 본주 183달러의 평단은 아직 97%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TSLL 8.4달러의 평단, 이 물량이 14%가 아니라 140%까지 갔던 물량인데 크게 음전을 했다가 다시 양전이 된 상황. 여러분, 테슬라라는 종목을 레버리지로 장기 투자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제가 해보니까 한때는 좋았지. 한때는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테슬라 차를 살 줄 알았어. 이 TSLL로.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계획은 있다. 처음 하기 전까진 마이크 타이슨의 그 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요즘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TSLL 또 매수했습니다. 요것도 마이너스였는데 어제 많이 올라서 27%의 수익을 보이고 있고요. 테슬라가 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급락을 했었죠. 7월 23일. 그때 분노 매수를 했습니다. TSLL로. 그래서 제 평단이 요 빨간색 선이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요것과 요게 좀 다르잖아요. 다른 계좌로 매수를 한 거죠. 그리고 이 계좌에서는 최근에 정책이 바뀌었었죠. 예수금 3천만 원 이상이 없으면은 개별주 레버리지를 매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계좌에는 안타깝게도 예수금 3천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다시 음전이 되더라도 추매를 못해요. 그래서 어쩌면 테슬라는 어찌 끊어내는 것이요, 이 시리즈가 어쩌면 이번 편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슬픈 소식을 전달을 할 줄 알았지. 사람 잘못 봤어. 더 시저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할 거면은 시작도 안 했지. 더 쳐내려보든가. 계좌를 통합해서라도 난 포기하지 않는다. 더 시저의 테슬라 계좌는 여기까지 하고요. 금요일에 갑자기 테슬라가 올랐어요. 이례적으로 5%의 낯선 상승, 장중 한때는 거의 6%까지 올랐었는데 51선 저항을 또 정확히 쳐맞고 약간의 윗꼬리로 마감.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테슬라의 호재가 있었는가? 뉴스를 찾아봤어요. 테슬라 중국에서 300만 대 대규모 리콜 사고 시 손잡이 결함, 악재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런데 왜 테슬라는 올랐나? 왜 올랐냐면 테슬라는 원래 그런 놈이니까 악재가 있을 때는 오르고 요때 인도량 상회를 보여주고 쳐내린 원래 그런 놈이니까. 하지만 여기서 더 시저는 좀 더 딥다이하게 재미나이 얘기 한번 물어봤습니다. 테슬라 금요일에 왜 상승한 거야?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로보택시 사업 본격화 및 규제 당국 승인 소식에 힘입어 크게 반등을 했다. 금요일 주가가 5% 이상 급등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네바다주 상업용 로보택시 승인, 대규모 차량 배치 허가, 최대 5,000대 규모의 자율주행 차량을 배치할 수 있는 허가, 오스틴에서 사이버캡을 출격을 위한 준비가 속도를 내면서 그동안의 실적 부진과 AI 수익화 지연으로 눌려있는 주가의 강한 반등 모멘텀 작용, 이런 배경으로 올랐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쯤에서 다시 테슬라와 스페이스 합병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야 되겠죠. 월가와 주요 예측 시장에서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합병 시기를 빠르면은 27년 상반기 중심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우세. 웨드부시, 댄 아이브스, 딥워터 등의 주요 분석가들은 양사의 합병 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빠르면은 27년 상반기를 가시적인 시기로 거론. 일론 머스크의 태도, 즉답을 피하면서도 양사 간의 기술적, 사업적 융합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인정. 스페이스X의 우주 AI 데이터 센터와 테슬라의 로보택시, 옵티머스 간의 기술 공유가 긴밀,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인 테라펩 등에서 양사가 이미 깊게 협력 중인 점을 합병의 논리적 근거로 스페이스X가 최근 xAI를 인수하고 테슬라와 공급망, 거래, 확대하면서 두 회사 간의 연결고리가 훨씬 촘촘. 주요 걸림돌과 변수, 규제 및 반독점 심사. 스페이스X는 핵심 방산 계약 업체이고 테슬라는 중국 시장 및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어 미국 국가 안보 반독점 규제 당국의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다. 머스크의 의결권 비중이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큰 차이를 보이고 양사 모두 막대한 밸류에이션을 지니고 있어 구체적인 합병 비율이나 주주 동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정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테슬라의 가격이 낮아져야만 합병에서 유리한지 물어봤어요.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 합병에 무조건 유리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스페이스X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거나 주가가 상승할 경우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인수하기가 훨씬 수월, 신주 발행 부담 감소, 스페이스X의 가치가 높일수록 테슬라 주주들에게 지분을 넘겨줄 때 발행해야 되는 스페이스X의 신주 비율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X의 주가가 높을 때는 테슬라를 흡수 합병할 때 필요한 지분 발행 부담이 약 38%까지 낮아진다는 분석도 존재.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오르면은 테슬라를 스페이스X가 인수한다. 요런 뉘앙스. 그러면은 테슬라 주가가 낮아질 때의 득실, 인수 비용 측면에서 테슬라가 낮아지면은 스페이스X 입장에서 테슬라를 사들이는데 자금이나 지분 가치 부담이 명목상으로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테슬라 주주들의 반발과 지분 희석 우려, 테슬라가 낮아진 상태에서 합병이 진행되면은 테슬라 주주들은 우리의 알짜 자산과 현금 창출력에 비해 너무 적은 통합법인 지분을 받는다 라고 하며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미나이는 스페이스X의 가치가 높아져서 테슬라를 흡수 합병을 하거나 테슬라의 가치가 낮아져서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합병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스페이스를 흡수 합병하는 거 아니었나? 재민나이의 의견으로는 묘하게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상당히 지금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뉴스와 테슬라와 스페이스 관계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떴었죠. 3주 전에 일론 머스크 중간선거 대규모 자금 지원 계획. 머스크의 선택은 또 공화당. 중간선거 앞두고 슈퍼팩 재가동. 머스크는 일단 중간선거 기간에 테슬라를 또 정치 테마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그 수혜가 테슬라가 아니라 이제 스페이스X가 뭐 될 수도 있다. 스페이스X가 상장을 안 했더라면 우리의 꿈도 우리의 계좌도 지금 이렇게 개박살나지 않지 않았을까. 우리는 어쩌면은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닌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스페이스X가 천장 뚫고 오른 것도 아니고 테슬라도 내리고 우리는 어쩌면은 일론 머스크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믿는다. 언젠가 이 고통이 이 기회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소액이긴 하지만 스페이스X도 최근에 수익을 줬고 스페이스 본주도 아직 조금 갖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일론 머스크 한번 하자. 최근에 비트코인이 좀 반등을 시작했죠.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테슬라 아직도 비트코인 가지고 있어? 과거에 일부를 매각한 적은 있지만 이후 추가 매각 없이 11,509 BTC 규모의 물량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분기별 실적 발표나 재무 제표를 통해서도 변동 없이 그대로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될 때 비트코인 펌프질을 했었고 그때 난데없이 테슬라도 상승을 했던 적이 있었죠. 뭐 그렇다고요. 또 다른 희망회로. 그럼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는 장기 투자할 경우에 월봉부터 봐야 된다. 고점을 이은 이 검정색 선과 저점을 이은 이 검정색 선을 볼 수가 있고 현재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갈라나 절단이 돼야 된다. 절단이 되고 이렇게 다시 가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미친 무빙이에요. 미친 무빙. 비트코인의 월봉과 좀 닮아 있어요. 이렇게 극도의 미친 무빙. 테슬라도 이 극도의 미친 무빙. 비트코인, 테슬라, 비트코인, 테슬라. 차트가 좀 비슷해. 테슬라를 장기 투자하는 거는 이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하는 것과 맞먹는다. 어쨌든 월봉상에는 뭐 우상향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합병하는 27년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할 수 있을 것인가. 주봉을 봤을 시 현재 주봉은 50선 50주선이죠. 50주선 밑에 캔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쓰레기의 상황. 뭐 조금 오르긴 했지만 쳐내리고 오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봉에 50선, 주봉에 20선 밑에 캔들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인 상황. 올라가도 이제 저항을 맞게 된다. 뭐 이런 상황이면은 참 좋겠는데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참 좋은데 현재는 좋지가 않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일봉으로 봤을 시 이 갭 하락을 하고 추가적인 하락 끝에 요 갭 상단을 돌파를 해준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돌파하고 자세히 보면은 뚫고 지지 여기 딱 돌파를 하고 뚫고 다시 지지를 하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상승. 요 패턴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 이 강한 지지선 저항으로 바뀌어버린 이 지지선 369 라인 굉장히 강한 저항이 된 거죠. 주식에는 이런 격언이 있어요. 테슬라 시리즈 말고 공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갭은 반드시 메우고 간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갭은 반드시 메우고 간다. 그 갭을 메울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일봉에 50선, 50선이 뭐죠? 추세선입니다. 이 추세선을 넘겨줘야겠죠. 하지만 넘겨줘도 이 갭 라인 369 라인을 단박에 뚫어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테슬라에게 진절머리가 난 이 지지선에서 사서 물렸던 분들이 테슬라를 끊어낼 확률이 크다. 본전에 도망갈 확률이 크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테슬라에 너무 지치신 분들은 도망가셔도 붙잡지 않겠습니다. 너무 힘든 종목이니까. 오히려 여기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다이렉트로 뚫을 확률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 그 상황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기로 TSLQ, 테슬라 인버스 2배 잡아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인버스는 반드시 단기로 잡아야 되는 거고 하루 이틀 보고 끊어내는 거죠. 여기서 인버스를 잡아보고 돌파하면은 바로 손절을 때리고 맞고 떨어지면은 다시 추세 하단까지 짧은 트레이딩 TSLQ로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저는 당연히 TSLQ가 없기 때문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지만 뭐 이런 트레이딩도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들과 일정이 있는데 요 저항을 뚫어낸다고 하면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콘크리트 같은 저항을 단박에 뚫어내기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51선 먼저 넘겨줘야 됩니다. 51선 자체도 굉장히 큰 저항입니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이미 스토캐스틱의 과매수, RSI의 과매수다. 이미 테슬라는 단기적으로 좀 과열권에 와 있다. 초단기적으로요. 여기서 무언가 호재가 나와줘야 된다.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요 추세대로 추세 상단, 파란색 상단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유지될 수가 있다. 호재가 나와야만 이 추세를 뚫을 수가 있다. 테슬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 테슬라를 트레이딩용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참 힘드네요. 테슬라는 어찌 끊어내는 것이요. 제 8편 그리운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머지않은 시기에 9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